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산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저희 KBS 아메리칸 뉴스는 오늘부터 이틀간에 걸쳐 다사다난했던 2013년 미국 사회와 한인 사회의 주요 이슈들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은 물론 내년의 과제들을 전망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미국 사회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오바마 대통령은 희망찬 기대와 포부 속에 국정 제2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해가 저무는 지금 대통령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크게 달라졌고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42%에 그쳐 임기 중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오바마 케어 때문이란 것엔 대체적으로 큰 이의가 없습니다. 건강보험 개혁안, 백악관과 민주당이 의료 부문에서 50년 만에 이룬 승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승리가 왜 대통령을 최악의 지지율로 몰았는지, 또 오바마 케어의 문제점은 사실상 무엇인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건강보험개혁법의 기본 발상은 의료보험이 전혀 없는 미국인이 5천만 명에 달한다는 데서 시작합니다. 소득별로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모든 국민이 공평한 의료 혜택을 받는 동시에 보험시장의 파이를 키우자는 것입니다. 연방거래장터인 헬스케어.gov가 접속 장애를 일으키는 등의 소동으로 등록 시행 첫 한 달 가입자 수는 2만 7천 명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12월 한 달은 97만 5천 명이 가입했고 각 주의 자체 가입자를 합쳐 전체 누적 가입자 수는 약 20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외형적인 숫자는 궤도에 올랐습니다. The bottom line is this law is working and will work into the future. 그렇다고 아직 정책의 성공을 논하기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의료보험의 강제성 여부는 끊임없는 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미가입 시 벌금은 첫 해 소득의 1% 또는 $95지만 시행 3년째인 2016년에는 벌금이 소득의 2.5% 또는 $695까지 올라갑니다. 돈이 없어서 보험을 갖지 못했는데 보험이 없다고 벌금을 매기는 꼴이라는 불만도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지만 사실은 공공보험이 아닌 민간보험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실제 기존 보험이 응급실과 신생아 등 오바마 케어가 정한 10개 항목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가입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을 강제 해지당하거나 더 비싼 보험 구매를 종용받는 사태가 속출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사과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체의 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화 우려도 있습니다. Employers scared to death in terms of what they have to do and what they don't have to do. Afraid to add new employees. 당장 혜택이 적용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병원과 응급실, 약국 등 의료 일선에서 오바마 보험 신규 가입자들을 구분하는 데 큰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양측 모두의 관련 대응책을 홍보 교육하며 초기 혼란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People start signing up successfully for the ACA that no longer becomes an issue and he can move on to other things. I don't think he's a lame duck yet. 미국의 의료 개혁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오바마 케어. 오바마 정부 정책의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사회주의 실험으로 막을 내릴지 그 성패는 실제 가입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이틀 후를 기점으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처음에 백악관에 입성시킨 것은 젊은 유권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통령의 지지율은 젊은 층에서조차 4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정 2기를 시작하자마자 조기 레임덕 현상을 보이면서 벌써부터 차기 대권 주자들이 이례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노승욱 기자입니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지지율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다음 백악관의 주인은 힐러리란 이야기가 미국 정가에서는 공식화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불똥이 튀었습니다. 공식적인 대선 후보로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공화당의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에게 오차 범위를 넘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위기의식은 크리스티 주지사의 체중을 공격하는 웃지 못할 화제도 나왔습니다. He may have a heart attack, he may have a stroke. It's almost like a time bomb waiting to happen unless he addresses those issues before he runs for office. 하지만 양당의 차기 대권 주자 중 누가 더 우세한가에 대한 질문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 2기를 시작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차기 대권 경쟁이 이미 시작했다는 것이 민주당 측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올해 미국의 연방정부가 17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러한 연방정부 폐쇄 조치는 미국을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로 이끌 수 있다는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문제는 연방정부 셧다운이 정말로 예산으로 인한 공방이라기보단 오바마 케어를 둘러싼 정쟁의 결과란 점에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거의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이를 주도한 공화당은 정치적으로 적지 않은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의 원인과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연방정부가 폐쇄됐습니다. 의료보험 개혁법을 둘러싸고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공화당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반면에 상원에서 다수의 민주당은 변경에 응할 수 없는 것으로 맞섰고 결국 의회는 잠정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정부가 폐쇄됐습니다. Republican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refused to fund the government unless we defunded or dismantled the Affordable Care Act. They've shut down the government over an ideological crusade to deny affordable health insurance to millions of Americans. 미국은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1995년 이래 17년 만에 정부 폐쇄,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이어 달러화는 힘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16일간 동안이나 계속된 정부 폐쇄 상태, 이러한 정치권을 비판하기 위해 백악관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폐쇄에도 불구하고 민주공화 간의 힘겨루기가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라는 예상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정부가 폐쇄된 첫날 뉴욕 증시는 오히려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정부 폐쇄 조치는 비단 1995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폐쇄는 1970년대 이후 이미 17차례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폐쇄 조치는 백악관보다는 오바마 케어를 볼모로 잡은 공화당에게 오히려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국가가 디폴트 사태에 직면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공화당이 다 져야 되는 것이 되어버렸고 이러한 정치적 결과는 양당 간의 협상에 급물살을 타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정상화로 가까스로 디폴트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것이 경제적인 사안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안이었던 점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연말 경기에는 일단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 요소들을 안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내년 경기를 전망하겠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미래가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입니다.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은 연간 기준 4.1% 성장했습니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가장 빠른 성장 속도입니다. 역대 대통령의 재선 임기 시작 당시 최고였던 7.8%의 실업률은 어느덧 7%까지 떨어져 5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And I firmly believe that 2014 can be a breakthrough year for America. 증시도 안정적인 상승세로 특히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97년 이후 가장 좋은 기록을 거두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내년 미국 경제 전망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연방의회가 내년 예산안 합의 처리에 성공하며 향후 정부 폐쇄 가능성을 차단한 것도 플러스 요인입니다. 단 2주 전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한 양적 완화 축소 계획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시장 예상치의 최저 수준으로 고용 개선과 경기 회복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한편 지표상의 경제는 회복이 뚜렷하지만 지역별 산업에 따른 편차 극복은 과제입니다. 특히 주택 건설과 제조, 정부 서비스 분야에 의존하는 내륙 도시들의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And whether one feels this is a robust recovery or not depends on where you're standing today. 여러 불안 요소 속에서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만큼은 지난 몇 년 사이 가장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2014년은 미국에게 혁명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인 데는 경기 회복, 경제 회생이라는 배경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 2기를 시작하면서 총기 규제안 마련을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 미국은 그러한 과제 선언을 시작부터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같은 복수국에서 어린 자녀들이 그리고 유모차에 탄 유아까지도
무차별 총격에 희생됐습니다. 먼저 올 한 해 발생한 각종 총기 사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코네티컷주 샌디옥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이후 총기 관련 사건은 더 이상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교통사고처럼 연일 발생하는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경찰을 상대로 한 헐리우드 영화 같은 타겟 총격 사건에서부터 유모차에 탄 유아들까지 총기에 희생됐습니다. The stroller had 4 bullet holes in it. We have some leads, and I can assure you that those leads are being aggressively followed. 미국에서 총격 사건은 주로 중남부에서 발생한다는 공식도 깨졌습니다. LA와 뉴욕, 시카고와 워싱턴까지 이제 총격 사건의 지역적 특성은 사라졌습니다. 워싱턴 해군기지에서 LA 공항에 이르기까지 이제 미국에서 총격에 자유로울 곳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한 해였습니다. An individual came into Terminal 3 of this airport, pulled a assault rifle out of a bag and began to open fire. 올해 4사람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총격에 의해 희생된 사람만 137명에 달합니다. 이제는 모두 3억 정이 넘어 한 사람이 하나 이상의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미국에서 이 정도의 희생은 극히 적은 편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4명 이상이 한 장소에서 살해되는 이른바 다중살인 사건이 평년 수준일 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엄청났던 것처럼 느껴지는 무차별 총격 사건들은 관심의 증폭일 뿐이었지 과거에는 흔히 있었던 일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총기 규제안은 그 어떤 진일보도 올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총기 규제를 위한 기초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로선 연방 차원에서의 총기 관련 규제는 쉽지 않습니다. 커네티컷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전국적인 규제 여론이 형성된 지난 4월에 법안이 상정됐지만 민주당이 우세한 상원에서조차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그만큼 전미 총기협회를 중심으로 한 지지자들과 로비단체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시정부와 검찰, 경찰, 그리고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총기 규제를 관철시키려는 다양한 노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Over 80% of the American public believes in universal background checks. Every moment that Congress fails to enact such laws is a moment that someone is potentially victimized by senseless gun violence. 심지어 어린이 장난감 총부터 규제하자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배우와 심리학자, 교육계 인사들로 구성된 시민연대 얼라이언스 포 서바이벌은 올해 초 대대적인 장난감 총 불매운동 홍보에 나섰고 관련 주민 발의안 상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It's not funny anymore. We have school shooters. You know, look at Adam Lanza, for example. His mother kept him in the basement with violent video games on the one hand and real guns on the other hand. 최근에는 3D 프린터로 만든 플라스틱 총기에 대한 제조와 유통을 향후 10년간 연장 금지시키는 법안이 발의돼 총기 제조의 무분별한 확산 가능성을 막았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총기 규제에 대한 전국민 여론을 내년 중간 선거에서 중요한 홍보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공적일 경우 연방 차원의 총기 규제 법안은 선거 이후 다시 한번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투자자들의 관망세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53원 50전입니다. (12월 30일) 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